믿을 수 없겠지만 해외 IT 업계가 한국 할머니들의 쇼핑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어르신들의 온라인 쇼핑 패턴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세계가 깜짝 놀란 K-시니어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디지털 쇼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시니어층의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니어들의 모바일 쇼핑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해외 IT 기업들이 한국 시니어들의 디지털 쇼핑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력을 주목한다고 밝혔거든요. 특히 원클릭 결제 사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참여율도 해외 시니어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주목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 시니어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적극적으로 리뷰를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평균 리뷰 길이가 젊은 층보다 훨씬 길고 상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상세한 리뷰가 다른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시니어가 작성한 리뷰의 신뢰도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니어들의 진정성 있는 후기를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진들도 한국 시니어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상품 검색 시 사용하는 키워드의 다양성이 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찾을 때 젊은 층은 브랜드명만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들은 무릎 아픈 사람용, 오래 걸어도 편한 등 구체적 기능을 검색합니다. 이런 검색 패턴이 전자상거래 업계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한국 시니어들의 쇼핑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죠. 경제 위기를 경험한 한국 시니어들의 현명한 소비 DNA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정보 수집에 매우 적극적인 세대적 특성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희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디지털 쇼핑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전 7시 박영희 씨의 하루는 스마트폰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세수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쇼핑 앱에서 어제 주문한 상품 배송 확인입니다. 벌써 출발했네. 오늘 오후에는 받을 수 있겠구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특가 상품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리뷰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봅니다. 이 화장품 리뷰 보니까 60대한테는 좀 건조하다고 하네. 패스. 대신 평점 4.8의 후기 2,000개 넘는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쇼핑몰과 가격 비교부터 해야죠. 여기가 2,000원 더 저렴하네. 그런데 배송비가. 계산해보니 거기서 거기구나. 그럼 포인트 적립이 더 많은 곳에서 사야겠다. 1% 차이도 아끼는 거야. 주문을 완료하고 나면 구매 내역을 가계부 앱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번 달 온라인 쇼핑 예산 30만 원 중 벌써 18만 원을 썼네. 점심시간이 되자 딸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얘야, 엄마가 온라인으로 산 이 운동화 어떤 것 같아? 링크 보내줄게. 딸의 답변이 왔습니다. 엄마 취향에 딱이에요. 색깔도 예뻐요. 오후 3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개봉해서 상품을 확인해보죠. 생각보다 더 좋네. 바로 후기 작성하러 가야겠어. 리뷰 작성에만 20분을 투자합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어서 올리고요. 사이즈, 착용감, 색상, 배송 속도까지 모든 걸 자세히 적어줍니다. 이 리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살 때도 리뷰가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 한편 부산의 김철수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한 아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봅니다. 아들아, 이 낚시대 어떻게 생각하니? 리뷰도 좋고 할인도 많이 되는데. 아버지, 이거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저도 쓰는 건데 품질 괜찮아요. 그런데 철수 씨의 특별함은 단순히 쇼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시니어 쇼핑 정보방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원이 무려 1만 2천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시글만 50개가 넘어요. 할인 정보, 사용 후기, 구매 팁까지. 오늘도 새로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어제 산 혈압 측정기 후기를 올리는 중이에요. 정확도도 좋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댓글도 벌써 15개나 달렸네요. 다들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철수 씨가 정말 뛰어난 점은 가격 비교 능력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쇼핑몰마다 최대 30%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런 정보를 카페 회원들과 공유해서 모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운영하는 공동구매도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개당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번 달에만 홍삼,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공동구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의 만족도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덕분에 철수 씨는 이제 동네에서 온라인 쇼핑 전문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시니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 시니어들의 모습이 해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아시아 시니어들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고령자의 IT 활용법을 배우자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죠. 영국 언론은 한국을 시니어 디지털 혁신의 선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시니어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는 74%를 기록했죠. 무려 44%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 뒤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여기에 자녀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 자신의 배움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놀라웠죠. 실제로 국내 통신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새로운 앱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젊은 층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온라인 쇼핑이 내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 시장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과를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도 한국식 시니어 친화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심지어 IT 선진국들에서도 한국 시니어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K-팝, K-드라마에 이어 K-시니어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시니어들 자신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국내 복지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시니어의 93%가
일상이 더 편리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89%가 세상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고 답했죠. 무엇보다 82%가 자녀들과 공통 화제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쇼핑을 넘어 소통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외 경제 전문지에서도 이런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거든요. 특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기업의 노력, 그리고 시니어들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니어들의 마음입니다. 젊은 세대 못지않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나이는 더 이상 디지털 세상의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시니어들이 디지털 세상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분들이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할머니는 대학생인 손녀에게 할인 앱 사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손녀분이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저보다 쇼핑 고수세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단순히 쇼핑의 변화를 넘어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도 이런 시니어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상생의 시대 말입니다. 해외에서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런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지혜,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과 나눔의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가 놀란 K시니어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쇼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소비의 지혜와 진정성 있는 소통의 방법을,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까지 말이죠. 그 시절 당신이 만든 기적.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디지털 도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